당에서 제지해야 됩니다. 이거요. 조금만 더 판단해 보면 당 윤리위에서 음. 판단해야 될 상황까지 갑니다. 당 윤리위 판단 상황까지 간다. 그렇지 국민의힘 않겠습니까? 최고의 발언이 예. 저는 그렇게 봐요.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입니까? 해당 행위죠. 국민의 의식과 전혀 국민적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최고의 석상에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 발언을 듣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난감할 겁니다. 그런가요? 네,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렸죠. 법사위에서는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장유미 변호사, 윤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섰죠. 국민의힘은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와 관련한 당시 영상은 법사위원들에게만 열람이 되고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단 관련 브리핑 내용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8월 7일의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의 당시 CCTV 속의 모습 일단 의원들이 얘기 좀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윤 전 대변인부터.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보지 않게 됐잖아요. 예. 그래야 하는 것이고 예. 이게 공개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우선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본 건 아니지만 김용민 의원이 전달한 게 뭐 맞겠죠. 예. 그렇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건데 참 뭐 드릴 말씀이 없다 할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에 순응하시고 예. 국민들께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잃게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 변호사님? 일단 사실관계 재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CCTV는 봤지만 그걸 찍어올 수는 없으니까 예. 각 의원실별로 이제 상황별로 쭉 이거를 재구성한 걸 보면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예. 완전히 본인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 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영장을 집행하러 나온 거예요. 예. 반말조로. 당신 검사해봤어?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했고 처음에는 1차 집행 때는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탈의했고 2차 때는 아예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구속 수감된 사람들 이 관복 벗는 거 징벌방 보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본인만 법에 열애가 돼야 되고 예외가 돼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도 원래 본인 재판 있었잖아요. 7번째 불출석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단면을 보는 거다. 그럴 줄 알았지만 역시나 이 사람의 인식은 완전히 국민을 얕잡아 보는구나.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법률 체계를 그냥 본인은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예. 저는 진짜 참담했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뭐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장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놓고 뭔가 간접화법으로 전달이 되긴 했지만은 그것을 두고 논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참 참담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신모 원료를 발휘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를 쓰셨습니다. 해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대중에게 전달이 되면서 예.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일부의 분들이 어떤 복수심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조사 응하거나 재판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얻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데 뭔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악순환을 낳고
이런 일들이 뭔가 골짜기가 깊게 패여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냉정하게 가라앉히고 생각해볼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 집행에 있어서 예. 민주당의 입장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이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을 때 10며칠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원내 대변인으로 했던 장동혁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식을 할 그 비장한 각오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라. 그래서 검찰 조사에 2번이나 응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주폭처럼 법을 어기고 다 큰 성인이 CCTV가 찍히는 걸 알면서도 옷을 이렇게 훌훌 벗으면서 예. 대항하는 자체가 뭔가 범죄자들 그리고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희화하고 대응하는 그런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예. 저희도 계속 그런 논평을 내는 거거든요. 음. 국민의힘도 저희 당에게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툴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법적 위치,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국가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저는 법을 지키고 공권력에 순응하게 동시에 같은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4명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공통적일 거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해서 과연 이렇게 CCTV를 열람하고 나서 묘사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궁극적으로 득이 되느냐. 왜냐면은요. 이게 국민 정서나 사회 통합의 문제는 제가 요즘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정서는 당위의 문제로만 접근해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히 어떤 뚜렷한 결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고민해볼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 제작진이 또 현장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 현장에 나갔더니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구치소의 왕을 보는 것 같았다. 뭐 이러한 취지도 해왔었는데 자, 일단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7회 연속 불출석인데 이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 그냥 안 가 이건가요? 그럼 이렇게 재판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난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뭐 끌어내려면 일반 하든지 범죄자도 이런 말든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끌어냅니다. 재판 받으러 오라고? 당연하죠. 구속 수감된 거는 제정해야 사실 형사 재판이 열리는 게 대원칙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안 가 하고 이게 우리 송 변호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 안 갈래요. 어차피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너희들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간혹. 그러면은 강제 구인을 하죠. 보통은. 어떤 범죄자들 주로 그럽니까? 좀 자범들이 이제 그럽니다. 제가 말할 차례예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좀 이제 뭐 흔히 우리가 강력사범이라고 예. 부르는 분들 중에 예.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예. 제 사건에서 직접 경험을 해본 건 아닌데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법원이 강제 구인을 해서 피고인석에 앉히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대단히 특수한 경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윤석 대변인. 나오셔야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시려고 해요. 물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가 돼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법원이 됐든 뭐 특검이 됐든 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게 그죠. 진행되어야 하느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이 형사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고 누구라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변호인들이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자, 또 오늘 그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군요. 자신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읽고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 윤 전 대통령의 일상은 기도다. 뭐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칠판 한번 듣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속마음은 무엇일까? 빙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심경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원래 윤석 대변인이 원래는 한자를 쓰시는데 오늘 영어를 썼습니다. 원래 윤석 대변인이 유학파세요? MBA. 미국 명문대학교 MBA. 자 보여주세요. 영어 못해요. 윤 전 대통령의 심경은 let it be.
케세라세라. 우리 말로 하기가 좀 그래서 레디비 그냥 뭐 내버려둬. 냅둬유. 뭐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케세라세라는 뭐 운명은 나의 편일 거야. 이거 비슷해요. 뜻은 뭐 아. 될 대로 되라. 나 별로 겁나지 않아. 뭐 이런 정도 아하. 상황이 아닐까. 될 대로 되라. 예. 예. 네.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저는 구구 대통합이라고 이렇게 구구 얘기했는데요. 대통합. 현재 속마음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워딩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 굉장히 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전 일종의 센터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중의 어떤 이목을 확 집중시켜가지고 예. 뭔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아. 그 효과도 있었죠. 지금 보니까 영치금도 저 정말 놀랐습니다. 2억 2억 7천만 원을 7천. 걷었다는 거 아닙니까? 1위. 와, 이거는 정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의 예. 정말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금액을 한껏 그냥 몇 달 만에 거둔 거예요. 한두 달 만에. 이 정말 대단하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도 어떻게 어. 보면 장동혁, 김민수, 어. 김민수 최고위원 지금 뭐 그냥 최고 주가 날리고 있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강경투쟁을 하면서 비장하게 옷을 벗은 그 효과가 확실히 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영훈 대변인. 아무것도 안 쓰려다가요. 아무것도 안 쓰면은 뭔가 썼습니다. 카메라. 뭐가 없지 하지 말고 점 쓰는 3개. 거를 거부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서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썼고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재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딱히 어떤 이제는 전략적인 목표나 마인드를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본인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무념무상의 상태에 가까울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무념무상. 근데 아까 2억 7천만 원 받았잖아요. 영치금. 그거 본인 계좌에서 그냥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보관금으로는 이제 그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별도의 계좌에 보관해 줍니다. 네. 그러나 영치금으로는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재산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음. 또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또 그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출소할 때 그 돈이 그대로 있으면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출소가 이제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장 변호사님. 예, 그게 400만 원까지는 원래 두는 거고요. 네. 그럼 개인 계좌로 옮겨주게 돼 있어서 개인 개인 자산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손해배상 소송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제기되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압류될 때.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 장 변호사님은 포기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포기했는데 제가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 정치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음. 지금 국민의힘의 지형이 본인한테 나쁘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투쟁의 이 과정에는 또 목소리를 내거나 또 분기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지호 대변인. 이제 그 특위에서 네. 지금 뭐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아이디어예요? 예. 당 지도부에서는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좀 사법부에서도 이번 사항에 대해서 또 내란 재판에 대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좀 사항을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경고성입니까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아이디어 거죠. 차원이다. 그 아이디어는 경고보다 더 낮은 수준인데. 자, 우리 윤석 대변인.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전현희 의원 정도면 네. 당에서 꽤 비중 있는 분이고 서울시장 노리면서 여러 정치 최고위원. 활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해야겠다고 했잖아요. 특별재판부.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검토로 바꾼다. 그럴 정도로 당 분위기가 글로 쏠려 있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 여론이 좀 안 좋게 흐르니까 뒤에 수정을 하고 검토한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방침과 검토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모르실 분이 아니니까 이제라도 이제 여론에 좀 놀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성립해서 특별재판부에서 만약 재판을 담당한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스스로 그 재판의 어떤 권위라든지 결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그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거다. 민주당에서 그걸 좀 알아야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유죄는 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에 특별 검사, 특별 판사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인 고려. 왜냐하면 이미 내란 범들이 네.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소급해서 할 것이냐라는 또 문제도 있어서 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내란 특별법으로 이미 입법 발의돼 있는데 예. 그것을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결의안을 음. 이제 채택한 것도 그런 맥락인 건데 예. 다만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음. 이제 구속 기소가 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됐죠. 예. 앞으로 이제 사회에서 그냥 따박따박 재판일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출석 도장 찍듯이. 예. 이게 과연 맞느냐? 기본적으로 내란이란 건 총뿌리를 국민한테 향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예. 그러면서 군을 상당히 오랜 기간 채비시켜가지고 동원을 했고 성가진으로 보내고 국회로 보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게 한덕수 전 총리예요. 지금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이걸 그냥 다 쪼개져가지고 각 재판부가 뭐 군 따로 뭐 그 당시에 국무위원 따로 해가지고 일반 피해 사건과 동일하게 재판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법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을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좀 선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작위에 의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법리적으로 다툼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높았습니다. 반반이라고 한 분들 많았고. 청구한 그래서. 당일에도 예. 제가 한판 승부에 나와서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해설하면서 대중이 분노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잠재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똑같은 흐름을 편승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오늘 법원행정처가 그런 것 하면 위헌이라고 지금 의견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5.16 이후에 혁명재판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3.15 부정선거 사범들 전부 다 거기서 처벌받았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선례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걸 하려고 한다는 것이 본인들이 말하는 역사인식, 그 내적 논리와 얼마나 모순되는지 한번 깊이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예, 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까지는 지난주 금요일 저희 한판승부에서 했던 발언이고요. 추가된 것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 윤석 대변인. 윤 대통령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쳐도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패 사범으로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럼 석방을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유를 들어서 구속이 됐다는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이제 나올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더 정교하게 발언을 했어야죠. 지금 저분의 지분이 너무 높아져서 제가 한마디라도 더 덧붙이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에서 제지해야 됩니다. 이거요. 조금만 더 판단해 보면 당 윤리위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까지 갑니다. 당 윤리위 판단 상황까지 간다. 그렇지 김민수 않겠습니까? 최고의 발언이 예. 저는 그렇게 봐요.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입니까? 해당 행위죠. 국민의 의식과 전혀 국민적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최고의 석상에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 발언을 듣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난감할 겁니다. 그런가요?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근데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예. 해나 사실은 민주당 최고위원 해나 사실 당만 다르지 그 구조는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최고위원들 당대표
발언하기 전에 그 발언들 대부분 다 공유하고 조율합니다. 아, 미리 오늘 이렇게 이런 말 할 거다. 그럼요. 아, 이 원고를 사람은- 올려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단톡방에. 여러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할 경우에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이템이.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오늘 박성훈 대변인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이 아니라 개인 발언이다. 아,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최고위원이라고 해도 국회 소통관 가서 개인적으로 기자회견합니다. 그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이 됩니까? 다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패널들이나 대변인들도 그 발언을 지침을 해서 발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에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속 이런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두 두 번 번째 했어요, 하고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한 번에서 굉장히 방향이 일어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정도는 안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또 하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 힘을 실어주는 거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제가 사실관계를 예, 예. 확인할게요. 지금 저 지도부에 제가 임석을 안 해서 예. 정확하게 이거 100%입니다 말씀 못 드리지만 대부분의 최고위원회 비대위원회에 제가 가본 결과 예. 발언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국민의힘 얘기를 문화는 아니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당원들이 이거 무슨 콩가루 집안이냐? 바로 얘기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해야 돼요. 이거는 소통관 가서 해야지. 이러한 얘기들을 최고위원들이 배석하고 있는데 얘기한다? 좀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생각이 뭐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이 겹칠 수는 그럴 있겠죠. 수도 있지. 그래도 뭐 예. 김민수 최고위원의 예. 발언은 명백하게 헌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거고 예, 그리고 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해하시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건 주저없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더 엄정하게 비판할 건데 예. 다만 우리 김조 대변인께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 아니 그러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발언은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음. 전현희 최고위원이 앞서 특별재판부 설치하자고 한 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일 뿐일 거예요. 우리가 평론을 할 때 그렇게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하면 예. 결국 시청자들 설득이 안 됩니다. 예. 공정한 기준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현희 위원장님은 최고위원회 때 발언한 게 아니에요. 최고위원 석상이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건 좀 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거 통제가 아마 안 될 거고 더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수 최고? 예, 왜냐하면 이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아니지만 사실 수석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보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그게 예. 왜냐하면 역선택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1등했습니다. 1등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확인한 거예요. 본인에 대한 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걸 대변할 정치적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게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에 해당 행위죠. 합리적인 보수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포션을 차지하는지 저 의문이에요. 지금 주류, 다수는 사실상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 아닙니까? 장동혁 그 당대표는 어떻게 당대표가 됐습니까? 정말 사람이 죽거나 다친 계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압도적인 강경 발언을 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예. 그 길을 가겠죠. 왜냐하면 그 길을 왔으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정치적 포션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제 옆에 앉아 계신 윤희석 대변인님이나 네. 저나 힘이 없습니다. 예.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라도 올바르게 해야지 힘 없는 사람들이 말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그 누가 힘을 주겠습니까? 저희는 계속 옳은 말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을 또 빙의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저기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을 예상했는데, 자, 김민수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 어유, 우리 최고위원이 열심히 잘하고 있구만. 흐뭇하게 보실 것이냐? 아니면 어유, 이게 참 나보다 더 센 걸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냐? 예. 예, 어떻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1도씩 하루에 1도씩 바꾸겠다 이런 일성을 내비치기 했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 또 이분이 변할 거다 또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쓰신 분이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네, 볼게요. 저부터 할까요? 어쩌지? 예, 장 어쩌지? 변호사 어쩌지? 어쩔까? 어. 본인을 향한 What 자문. shall I do? 네, 와셔라이도 인것 같은데 왜냐면 장동혁 당대표는 조금 기류가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 만날 거냐? 뭐 적절한 때 적절한 시점에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한 발 물러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물러서는데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걸어왔던 길이 예. 정반대로 표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전망이 이거예요. 장동혁은 조금은 바뀌려고 하는데 김민수가 너무 나간다. 이 간극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또 박성수 대변인이셨나요? 그분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 배신자라고 이제 장동혁 대표를 약간 직격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지금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봉숭아학당 같은 거예요. 뭔가 당대표에 쇄신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 예. 구성원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도드라지지 않아서 그렇지 김재원 최고도 강성 중에 강성인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장동혁 후보가 바뀌고 싶은 대표? 저는 마음이 대표가 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운신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지라고 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이다. 자, 우리 윤유석 대변인께서 눈치 좀 봐라.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생각하실 그렇죠. 것이다. 이 전당대회 때까지야 뭐 센 발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지도부 일원이 됐으니까 발언의 수위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상황이 빚어져야 할 텐데 예. 이분이 이제 더 급발진하는 거예요. 완장의 힘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저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지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 당 뭐 대표라고 하지만 엄연히 집단지도 체제예요. 당 대표라고 해서 최고위원에게 뭐 이래저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바라올건데 눈치 좀 차려주세요 하는 정도 아닐까. 네. 중요한 단어를 딱 금방 지나가서 완장의 힘. 예, 완장의 힘.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굉장히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송영원 변호사님은 내 거친 생각과 노래군요, 그죠? 내 거친 그렇죠.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예. 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보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도 내심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당의 수장은 본인의 임기 중에 전국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 결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데 헌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발언을 통해서 초를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제가 그 칠판에 쓴 지금 노래 가사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싶으실 것이다. 예. 자, 이어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표가 된 지지층은 저는 정확히 김민수 최고위원과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지금 당장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역할 분담을 한 거라고 봐요. 굿캅 배드캅. 그건 최고위원 회의 끝나면 둘이 사이좋게 잘했어 그럼요. 오늘. 그럼 좋았어.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지층의 소가는 발언을 하고 본인은 조금 톤다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서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장동혁 예. 대표가 예. 전당대회 직후에 바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예.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눈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눈치 좀 봐라. 김민수 최고위는 눈치가 없다 이 얘기죠 결론은. 네. 예. 잠시만 여기까지 듣고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